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당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벌써 당뇨병에 이완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참 많은 분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당뇨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속설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당뇨에 걸린 원인들도 이 환자분들마다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 수치 변화의 패턴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합병증이 오는 부위라든지 증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당뇨야말로 좀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뚱뚱한 분도 있고 마른 분도 그렇죠. 있고 뭐 혈당이 아주 높은 분, 식후 혈당이 높은 분, 식전 혈당이 높은 분. 맞아요. 또 뭐 음식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게 많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오늘 그렇게 맞춤형 치료가 당뇨가 있다는데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8-6875번, 02318-6875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나가고 있네요.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못지않게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맞춤형 당뇨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 직접 모셔보기 전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실 의사 선생님은 H플러스 양지병원 당뇨병센터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백혜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네. 이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네, 과장님. 그렇습니다. 당뇨병 하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당뇨병이라는 명칭 외에도 무시무시한 별칭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뭐 소리 없는 살인자다. 그렇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이다. 네. 완치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뇨는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이제 사전 예고제가 있어야 뭔가 좀 대비를 하고 하는데 당뇨는 무증상으로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별칭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만성 질환의 대표 주자로 당뇨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야 당뇨병 하면은 이건 내일이 아니야. 뭐 물론 먼 친척 중에 누구 당뇨 앓으시는 분은 있다더라.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당뇨 없으니까 뭐 나랑 상관없어 이런 분들 참 많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엄청 주변에 많아요. 치료받으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 과장님 요즘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것은 이제 2013년에 대한 당뇨병 학회 자료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 8명 중에 1명꼴로 당뇨 환자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앞으로 점점 급증하는 추세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2050년에는 현재 한 400명만 그러니까 연간 400만 명의 그 당뇨 환자 유병률에서 2050년에는 약 600만 명까지로 좀 증가할 것으로 당뇨가 급증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 뭐 엄청 들고 있네요. 그래요. 말씀 들으니까 또 자료도 보니까 나도 당뇨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구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뇨병만큼은 이거 먹고 나았다더라. 라든지 이런 속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자, 당뇨, yes 혹은 no. 자, 일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쫙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당뇨, yes or no. 예, 영어로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당뇨에 걸리면 무조건 육식은 피해야 한다. 네, 이거는 대부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노입니다. 노. 네. 희소식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뵙다 보면 도대체 왜 당뇨에 걸렸나요? 저는 고기 먹지도 않는데 왜 당뇨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인 즉슨 당뇨는 육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비만한 분들이 많고 또 그 비만이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도 맞는데요. 사실 육식을 적당량 하셔야 단백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사실 없어지게 되면은 인슐린의 직장이 근육인데 인슐린이 바로 실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당뇨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드리는 것은 하루 본인 손바닥만큼의 살코기를 드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와. 손바닥만큼의 살코기. 아니, 매일 손바닥만큼의 고기를. 네. 네, 야. 우선은 좀 그렇군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육식주의자 당뇨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많은 분들한테 희소식이 네, 생겼어요. 네. 네. 자, 당뇨, yes or no입니다. 네. 어떤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당뇨에 관해서 있을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뇨, yes 혹은 no. 두 번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급격하게 살이 빠진다. 라는 속설인데 네. 이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마른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주변에 제 친구의 이제 할머니가 당뇨병을 네, 앓으시는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좋으세요. 네. 체격이 좋으셔가지고 항상 좀 가족들이 그만 좀 드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근데 네. 저는 또 당뇨 걸리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분들도 아 그래요? 네, 많이 봤거든요. 네. 좀 달리네요. 헷갈리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yes입니다. 원장님 맞아요? 맞으셨는데. 네. 그렇구나. 사실 이제 당뇨병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이고요. 네. 또 비만 같은 것은 당뇨의 원인이기 때문에 뚱뚱한 분들이 당뇨에 잘 걸리시지만은 당뇨 초기 단계에서는 체중 감소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한국형 당뇨라 해서 마른 당뇨라고 이제 많이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더 마른 분들이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렇군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2013년에 또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이제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 굉장히 사실 좀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보시면 과체중 이상, 그러니까 비만 환자분들이 당뇨 환자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당뇨도 어떤 이제 미국을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이제 비만형 당뇨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시사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체중은 일단 원인인 거고 그렇죠. 당뇨병에 예. 걸리면 급격히 살이 빠지는 예, 초반에는 좀 살이 빠지시고요. 그래서 네. 혈당이 관리됨에 따라서 사실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초반에 좀 혈당 조절되면은 좀 살 것 같다. 근데 살이 찐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옛날에 마른 당뇨라 그러나요? 예. 네, 마른 당뇨. 한국인 예. 당뇨는 예. 좀 마른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예. 최근에 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예. 비만한 분들도 많아지면서 예, 더 그렇습니다.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당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예, 한번 뭘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당뇨 yes 혹은 no. 자, 세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당뇨에 걸린다. 네. 네. 반드시가 걸립니다. 예,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들어가면은 네, 반드시는 아닐 거야 이제 네. 이런 저도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가 답이고요. 네. 이제 가족력하고 사실 유전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전은 사실 이제 윗대가 병이 있으면 그 후대도 병이 있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그런 유전이 되겠지만은요. 가족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험인자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당뇨 환자라 해서 본인이 반드시 당뇨 환자라고 낙인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당뇨 아니셨는데 왜 나는 당뇨예요? 그러시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가족력은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위험인자긴 하지만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뇨에 걸리는 원인을 좀 과장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우리가 비만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비만을 비롯해서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비만을 비롯해서 사실 비만도 인슐린으로 이제 풀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비만을 비롯해서 이제 당뇨에 걸리는 원인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라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인데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인슐린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이런 당뇨 환자들이 생겨나시고 또 당뇨로 고통받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치료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것은 인슐린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구실을 하게 만드느냐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또 당뇨 하면은 먹는 거랑 또 연관해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정말 밀접하죠. 야, 네. 요것도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당뇨 yes 혹은 no. 당뇨 환자들은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이 칼로리를 네. 관리를 해야 돼서 그렇죠. 간식 안 먹고 뭐 간식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밥 한 공기도 먹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네. 사실 정답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그것은 사실 노라고 하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 예. 그러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 간식을 근데 조금 이게 좀 제한점이 붙는 게요. 간식을 드시되 떡, 빵 이런 종류의 당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름기, 염분 함량 많은 것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간식은 사실 허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저지방 우유 200cc짜리 하나, 뭐 토마토 2개, 방울토마토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실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아서요. 저희 입장에선 간식이라고 주장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 간식이냐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솔직하세요. 굉장히 좋은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허락은 되지만 그렇게 네. 많은 양은 네. 안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뇨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 한 분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예,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당뇨를 앓은 지가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는데, 그, 당뇨로 인해서 간질성 방광염이 올 수 있는지, 간질성 방광염이요? 네. 예, 예. 네, 지금 이걸 겪고 계신가요? 예, 방광염을? 예. 지금 간질성 방광염으로 한 1년 6개월을 지금 했는데, 당뇨가 있어서 안 낫는다고 그래요. 네, 아, 어머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너무 삶에 불편해가지고, 아이고. 당뇨가 그렇죠. 있으면 이게 낫지를 않는가. 네. 당뇨약 먹은 지가 10년 됐어요. 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홍삼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당이 올라가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홍삼이 예. 또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네, 두 알겠습니다. 가지를 지금 예, 물어보셨네요. 네, 네. 네, 네. 예, 사장님 예, 예. 어떻습니까? 네, 어머니 우선은 당뇨 10년 동안 이렇게 투병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사실 어머니 말씀하신 그런 간질성 방광염 같은 그런 소변의 예. 염증, 뭐 이런 비뇨 생식기계 감염은 당뇨 때문에 사실 악화될 수도 있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어야 예. 방광염이 더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먼저이실 것 같고요. 예, 어머니 예. 사실 당뇨 그러니까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혈당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서 예, 다른 예. 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이제 홍삼 말씀하신 거는요. 예. 홍삼은 최근에 이제 당뇨,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사실 예, 예. 그렇게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어머니 홍삼 제품 선택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홍삼이 써서 이렇게 설탕이나 꿀에 재운 게 많은데요. 그런 예. 거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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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10년 동안 약을 드시면서 네. 당뇨랑 싸우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네, 꼭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당뇨, yes 혹은 no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당뇨, yes 혹은 no. 5번째입니다.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no라고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사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당뇨도 환자분들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불치병 야. 아니고요. 네.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시니까 열심히 치료 받으세요. 네. 네. 야, 이거 초반부터 너무 이게 좀 비유가 환상적인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인슐린과 근육과에 관계에서도 아까 뭐라 그랬죠? 실직자와 직장이라 그러셨나요? 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좋아요. 아까도 네. 그거 놓치셨어요. 근무태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인슐린 근무태만. 맞아요. 지옥 같은 말도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이런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좀 잘못된 것들도 있었구나. 내가 좀 잘못 알았구나. 이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당뇨가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도대체 뭐야? 뭐 어떤 질환이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자, 그러면 당뇨. 이거는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 아니야? 혈당은 왜 올라가지? 당뇨는 왜 생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당뇨라는 것 자체가 혈당 상승,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혈관 상승의 원인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인슐린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슐린이 그러니까 분비 장애로 인해서 인슐린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는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제대로 된 인슐린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인슐린 역할을 못하니까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해전술식으로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다 보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당뇨가 만성 고혈당, 당뇨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어쨌든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슐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의 직장은 근육인데요. 인슐린이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런 개념이 많이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이제 비유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기계가 잘 돌아가야 물건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런데 기계가 아예 고장나면은 물건 자체가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베타세포가 아예 파괴가 되면은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제1형 당뇨가 이런 케이스고요. 물건을 만들긴 만드는데 뭔가 계속 하자가 있는 이런 표현 괜찮나요? 근데 불량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불량품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은 좋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계가 과부하 걸리고 어느 순간 기계가 그냥 고장나 버려서 더 이상 인슐린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제2형 당뇨의 원인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베타세포라는 네, 어렵습니다. 기계라고 보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지금 누구는 1형이고 누구는 2형이래. 누구는 인슐린으로 치료받고 누구는 먹는 약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니까 이해가 좀 싹 되는 것 같아요. 됐어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지금 아까 뭐 전화도 지금 막 오고요. 또 실시간 문자도 지금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문자 소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네, 2959님이군요. 50대 초반 여자인데요. 당뇨 판정 받은 지 12년째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혈당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최근에는 인슐린 주사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은
끝이라고 하던데 인슐린 주사도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많습니다. 예.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끝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쵸, 이게 그쵸. 약간 네. 마지막 방법이라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표현인가요? 네, 사실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이 그래프가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그래프를 네. 봐주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기계가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기계가 과부하에 걸리면서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베타세포 기능 저하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유병 기간 10년 정도 되면은 베타세포 기능 저하가 와서 사실은 이때부터는 인슐린을 맞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 쓰기 시작하시면은 아 그래 당뇨병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들 많이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제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태까지 그러니까 정말 기계가 그냥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는 상태가 오면은 그때는 인슐린을 맞아도 사실 효과도 잘 없고 하루에 뭐 70단위, 80단위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자연경과를 좀 늦추기 위해서 조기 집중 치료라는 것을 하는데요. 조기 집중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당뇨병 진단받으시고 3개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혈당 관리를 하셔서 계속 악화되는 코스를 한 번에 꺾어버리는 이제 그런 치료가 되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까지 가는 인슐린 이환율이라든지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같은 것들이 낮아진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요. 초기에는 이런 치료들을 좀 많이 요즘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10년 동안 갈 때까지 가서 맞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미리 좀 맞아서 이렇게 나중에 베타셀 그러니까 그 베타세포 기계를 잘 보존을 해보자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일명 그 베타세포 구하기 작전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베타세포를 구하기 작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는데요. 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고민하신 분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당뇨로 수고 고생 많았습니다. 중이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좀 74인데요. 네. 예, 당뇨약 먹은 지는 지금 1월 달부터 먹었습니다. 예, 어르신. 예, 왜냐면은 전 단계요. 진찰을 받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부터 먹는 게 괜찮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 혈압도 좀 높으니까 같이 먹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지금이나 전에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혈당 재봐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근데 체중이 지금 한 4kg 늘었어요. 예. 지금 체중이 75kg 나가는데 예. 72kg 계속 그래 나갔었는데 약 먹고 나서 체중을 지금 달아보니까 75kg예요. 예, 어르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정년퇴직하고 촉탁근무를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그러면 사는데 이제 쉬는 날은 제가 북한산에 또다시 이제 등산을 가요. 예. 근데 양 장단지가 예. 한참 부어요. 아, 네. 다리가, 네.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 쑥쑥 들어가요. 근데 네. 저녁에 자고 나면 또 괜찮고.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약 먹고 그러나. 예.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네,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약을 드시고 나서 혹시 예. 다리 예. 부종이 있는 건 아닌지 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예, 큰 몸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예, 어르신, 우선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시면은 사실 아직 당뇨는 아니시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에서 하셔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정말 당뇨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조기에 그 약물 치료를 많이 권고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사실 몸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건강이 악화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다리가 쑥쑥 들어갈 정도로 부으시는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 지금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부으신 건가요? 예, 당뇨약하고 같이 지금 먹거든요. 예. 혈압약하고 같이 한꺼번에 먹으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아, 예. 먹어요. 예. 그런데 먹고 나서 지금
4개월 채니까 예. 뭐니까 그전에는 이 다리가 안 부었어요. 예, 근데 예, 예. 그게 먹고 나서부터는 등산 갔다 와서 보면은 이 다리가 칭칭 부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르신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보면 또 괜찮아요. 네. 아, 네네네. 그 간혹 가다가요, 그 네. 혈압약 때문에 다리 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혈압약이 이번에 추가된 거라면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사실 콩팥이 망가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가까운 병원 가셔서 피 검사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네. 다리 붓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과로 가야 됩니까? 네, 내과 네. 오세요. 일단 네. 다니시던 병원에 예. 먼저 가서 예.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어르신. 고맙습니다. 네. 네. 당뇨병, 뭐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우리가 흔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먹는 거죠. 네. 식사 조절, 그리고 네.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과장님, 이 두 가지가 예. 식이요법과 예. 운동이 예. 치료법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유, 그럼요. 정말 제2형 당뇨병은 사실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또 생활 습관으로 풀어야 되는 병입니다. 생활 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만으로는 되진 않고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도와드리는 입장이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생활 습관을 계속 이렇게 바꿔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지금부터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렇군요. 음.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체중 관리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예. 마련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네, 예. 어떻습니까? 사실 식사,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인데요. 어르신들 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다 이렇게 아프신데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하세요 그랬다고 열심히 또 걷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무릎을 포기하고 당뇨를 이제 좀 호전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아이고. 하시는데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걷기 말고도 많은 운동이 있고요. 어르신들 이제 앉아서 사실 뭐 이렇게 요새는 스트레칭 기구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사실 운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바로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운동을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5일 하시나 하루에 다 몰아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2시간 반을 하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동 효과는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운동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막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고강도 운동을 헉헉거리면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정도로는 계속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중등도 저강도 운동인데요. 당뇨, 비만 이런 쪽에는 이런 운동이 좋으니까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들도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릴 것은 일단 입에 단 거는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흰 음식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 드시고 흰식빵 대신에 잡곡으로 된 호밀빵 드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생쌀 이렇게 쌀이 많이 들어간 떡 종류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음식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해주실 말씀이 네.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뒤에서 약간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궁금증이 우리 시청자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자, 8780님입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혈당 수치가 300 가까이 나와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슐린 주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네. 30대면 저 젊은 나이신데. 사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요즘 그리고 워낙 많으세요. 30대, 40대 당뇨 환자분들 새로 진단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안타까운 게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시는 나이다 보니까 사실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식사 조절도 제대로 못하세요. 근데 우선은 지금 당뇨병 치료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보다는 더 많고요. 안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인슐린은 사실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혈당이 많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치료는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동안의 당뇨병 치료제가 제일 관건이 됐던 거는 체중 증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슐린이 제일 많이 체중을 증가시키고 그 외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약제들도 체중 증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또 다른 이제 그 당뇨병에 대한 무기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체중 감소 효과도 같이 노리는,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당뇨병 치료제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저희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구나. 크게 이제 인슐린 분비 자극을 감소하는 인크레틴 계열의 약물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왜 예전에 당뇨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말 EEJ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뇨를 소변의 당뇨로 잡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소변에서 당뇨를 많이 빼내서 당뇨, 혈당, 체중 감소까지 노리는 그런 약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부작용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당뇨병 약도 또 이렇게 부작용까지 생각을 해서 네. 개발이 되고 있군요. 예. 살도 빠지고 당뇨도 조절되고. 예, 야, 네. 신기하네요. 자, 문자가 또 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34살인데 당뇨 초기 진단받았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맨날 라면 같은 걸 먹어서 그런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질문 네. 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요. 마침 또 음식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네. 과장님 마음껏 해주세요. 이제 사실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그러면 당뇨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뭘 잘못 먹어서 당뇨에 걸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네. 사실 당뇨에 좋은 음식은요,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무하다 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지름길이고요. 조금씩 실천 가능한 것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제 문자 주신 분께서 34살 당뇨 초기 진단받으신 그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잡곡밥을 해서 드시라 그러면 혼자 사시는 자취하시는 분들 절대 안 해 드세요. 근데 요즘은 정말 즉석밥도 잡곡밥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직장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데워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많고 기름 많으니까는요. 네. 건강식으로 알맞게 적당량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라면 끊으시고 그렇게 좀 바꿔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굉장히 좋은 게요. 네.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 실제 생활에서 가능하게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맞아요. 즉석밥에도 요새는 잡곡밥이 나온다. 네. 즉석밥 자취생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죠. 이제 지방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즉석밥은 아니고 어머님이 이렇게 밥을 한 번에 좀 많이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네, 냉동실에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넣어놔 주시면은 네, 네. 그 현미밥도 그렇고 뭐 여러 아유, 그럼요. 잡곡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네. 해서 드셔도 괜찮죠? 그럼요. 너무 네.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은 또 가려서 먹어야 하는 예, 게 또 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까도 입에 단 거는 좀 피하세요.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네.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이것저것 다 가려 드시기 힘드니까는 일단 입에 단 거는 피하세요. 입에 단 거는 바로 들어가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당을 올리거든요. 바로 혈당을 올리면 반응적으로 췌장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는 좀 피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탄수화물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조금만 줄이시고 그 자리에 단백질을 조금 채워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지진 음식 이런 음식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은 어때요, 그러면? 네, 그렇죠. 과일은 사실
과일이 굉장히 식이섬유도 많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암 억제 성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사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나치면 독이라고 하잖아요. 과일 적당량 드시면은 이제 장기간 연구 결과로 봤을 때 당뇨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오렌지 2-3개씩, 뭐 사과 3-4개씩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과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자료 화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과일 1교환 단위인데요. 네. 저게 그 한 번 그 분량이 50kcal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50kcal를 하루에 2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니까는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 하루 1개 이상 드시면은 조금 혈당을 올릴 수 있고, 배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개 이상 드시면은 좀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살코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주먹 이상만큼 과일은 하루에 좀 안 드시는 것이 좋을 것 잘 같습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곶감은 그렇군요. 작은 거 1개, 귤은 작은 거 2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지켜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됐어요. 지켜서 먹었는데 이것도 먹고 그쵸. 이것도 먹었어요. 그럼 안 되나요? 네,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일단은 가공식품은 혈당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생과일 주스 괜찮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생과일 주스 드시지 마세요. 생과일 주스도 드시지 마시고 과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깎아서 껍질 깎아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일은 꼭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생과일 주스부터 먹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보다는 그냥 과일 채로 드시는 게 좋군요. 네, 물론 생과일 주스도 좋을 수 있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일에 대해서 하나만 더요. 이제 정량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양만 지키면 그럼 어느 과일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게 사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30년 이상 코호트 조사라고 그래서 장기간의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 장기간 봤을 때 그 정상인 분들도 캔털루프라고 그래서 메론 계열의 과일인데요. 메론을 드셨을 때는 혈당이 당뇨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당뇨가 생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일은 당뇨 예방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메론 계열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약간 상큼한 그런 게 더 낫군요. 단 것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들어가서 너무 달다 하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먹으면 당뇨에는 좋다. 요즘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대체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홍선희 아나운서는 뭐 당뇨에 좋다는 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고, 제가 또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여주. 이 지역 이름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여주가 있잖아요. 이 오이 같이 생긴 거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때요, 과장님? 우선은 저도 이게 좀 분명히 여주에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카라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어떤 천연 인슐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당뇨 진단받았다고 하시면은 주변에서 여주를 선물하시는 게 인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주가 굉장히 많이 지금 대중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함유량, 성분량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효과 있으신 분들은 있고 없으신 분들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그런 이제 농축액 같은 거에는 당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드시다가 당뇨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맹신해서는 안 되는군요. 그 돼지 감자는 어떻습니까? 돼지 감자도 그쵸. 워낙 유명해서 돼지 감자도 그래서 요즘 뭐 워낙 많은 또 요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돼지 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당뇨 비만 환자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돼지 감자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전분이기 때문에 칼로리 신경 쓰셔서 드셔야 당뇨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화 주셨는데 잠깐 물어봤더니 홍삼 어떠냐 이렇게 그래서 절여 먹는 것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뽕잎이나 뭐 누에가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뽕잎
꽃잎 경우에는 이제 그 데옥시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에 좋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 효과도 입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양리 효과가 일정하지 않아서 항상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나 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누에가루, 누에는 뽕잎을 먹고 이제 크기 때문에 누에 가루를 먹으면 당뇨에 좋을 것이다 해서 이제 누에가루를 드시는데요. 누에가루는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단백질하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네. 맛도 사실 별로 좋지가 않고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변질이 쉽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음식에 대해서 네. 들어봤는데 네. 우리가 참 이거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네. 게 많네요. 네. 저는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이게 아리까리한 게 네. 이게 먹는 게 맞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건지 그러게요. 뭐 네. 먹는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아리까리 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자체가 맞춤형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생활 방식이 다 다르시고 나이도 다르시고 아까 어떤 분들은 10년 되시고 어떤 분들은 당뇨 전 단계시고 합병증도 있고 없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당뇨병은 참 관리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 생각에는 기초로 돌아가셔서 기본 골격을 튼튼히 하시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관리이니까는요. 생활습관 관리 열심히 하셔서 당뇨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거북이와 토끼를 생각해 보시면 끝까지 이런 말씀드려서 네,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거북이처럼 당뇨 치료에 매진하셔서 꼭 당뇨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비유를 잘 네, 해주시는 건강 정보의 비유의 시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이해가 오늘 대단합니다. 너무 쏙쏙 되는 당뇨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음식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 네. 음식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맞아요. 다시 더 한 번 자세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을 깨는 얘기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오늘 뭐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과장님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네, 불러주시면 네. 그럼 오늘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네. 이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뭐 뻔한 내용이지만 생활습관 관리 꼭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기 집중 치료 기간에 앞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생활습관 정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은 당뇨약을 먹으니까 나는 치료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인슐린은 내 몸에 안 맞더라. 그래서 치료 자체를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제가 알기로도 치료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네,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 이렇게 네, 또 네, 끝까지 네. 희망을 네, 주셨습니다. 네, 네,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당뇨 극복 가능하니까는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진짜 정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당뇨병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왔지만 감기라든지 무슨 염증 치료처럼 약 먹고 그냥 바로 낫는 그런 병은 아니죠. 그렇지가 근데 않죠. 이제 아까 거북이와 토끼 토끼. 얘기했지만은 꾸준하게 편한 마음으로 계속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정말 재밌고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H+ 양지병원 당뇨병센터 내부비내과 전문의 백혜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